출산 경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키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니, 출산 경험이 있어요? 남자가? 아니라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재혼한 사람들은 희생을 하는 남자들인가요? 경제력 중요합니다. 아니 수천억이면 뭐 애들이 뭐 10명이든 20명이든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해돌TV MC 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가 누구인지 또 어떤 프로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국내 최대 돌싱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해돌 운영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방송하고 있는 돌싱 오빠 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해돌 카페를 통해 세혼에 성공하고 불타는 살아가고 있는 어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돌에서 만나 재혼까지 한 쫑구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여전히 이쁘시네요. 아니에요. 뒷말이라도. 이쁜 여자 아니면 게스트 초대 아니에요? 거짓말 진짜 잘하시네요. 당연하죠. 네. 두 분은 부부시죠? 네. 네. 이제 프로 소개를 다시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해돌TV는요, 썰풀이 토크입니다. 각양각색의 이혼, 재혼, 법정 싸움, 그 다음에 돌싱의 연애 등 다양한 스토리로 꾸며질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상담 코너, 그 다음에 핫 이슈를 다루는 토론 코너도 진행을 하게 되면서 해돌 카페 회원분들의 참여식 콘텐츠도 진행을 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뭐 새로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던데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준비했는데 작가님이 이렇게 멘트를 치라고 적으셨는데 오늘은 특별한 코너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해돌TV 속 토론 배틀, 저희 이제 끝장 토론. 어흥님과 이게 정글님의 의견이 같으시면 네. 뭐 굳이 뭐 토론 배틀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네, 아니, 두 분이 배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혼인데 신혼부부를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저희가 돌싱 카페니까요. 아, 그렇지? 네, 네. 오늘 주제가 혹시 뭔지. 세훈 씨, 상대방의 자녀 유무 신경 쓰인다, 상관없다. 당신의 선택은?입니다. 정말 상대방을 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그 사람이 자녀 유무가 어찌됐든 간에 저는 신경이 안 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카페에 그 올라온 댓글들을 보니까 거의 이제 저 같은 무자녀 돌싱 분들은 무자녀면 무자녀를 꼭 만나고 싶다라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케이스별로 좀 답변이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고니님은 이제 여자면 무조건 만난다. 그쵸? 네. 저도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직접 세혼을 하신 경험을 하신 이제 어흥님하고 이제 정글님은 세혼을 하실 때 어떤 상황이셨는지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애들이 2명 있고요. 저희 비양육, 제가 양육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와이프는 양육하면서 애들 2명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들 두 명. 그리고 지금 오빠랑 저 사이에 딸 하나 출산을 했고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두 분은 이번 토론에 대해서 사전에 좀 내용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카페를 통해서 좀 어떤 입장이셨습니까? 해돌 카페를 가입을 하고 몇 차례 예언을 해봤지만 비양육자도 예언을 해봤고요. 또 이제 양육자도 예언을 해봤는데 솔직히 큰 차이는 모르겠어요. 아, 무조건 여자면 된다. 일단 뭐 내가 좋으면은 어쨌든 우리가 뭐 철혈 총각이 아닌 걸 다 알고 네. 처음 보자마자 사귀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제 뭐 대화 과정에서 이 사람이 현재 상태가 어떤 걸 다 알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썼던 것 같습니다. 정글님께서는? 저는 아무래도 제가 양육자다 보니까 연애할 때 처음에 양육자가 만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비양육자는 좀 만날 때 좀 뭐라 해야 되나 눈치 보인다 그래야 되나? 조금 그런 게 좀 있어서 편한 거는 양육자가 더 편하더라고요. 저 어흥님은 비양육자셨는데 안 불편하셨어요? 근데 오빠는 어찌됐든 출산 경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키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출산 경험이 있어요, 남자가? 아니 어떻게 알았어?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저의 심정을 조금 더 알아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무출자는 잘 모를 게 더 많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전 여기서 하나 궁금해지는 게 우리 MC 수기님은 네. 올드 싱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앞으로 이런 일이 혹시 수기님께 닥친다면 네. 수기님은 어느 쪽이신지? 저는 이 나이대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젊었을 때는 사실 제 의견보다는 저희 부모님, 결혼이라는 거에 있어서 부모님의 의견을 무시는 못하거든요.
이제 최근에는 사실 이제 결혼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냥 데려만 네, 와라. 데려만 와라. 결혼만 우리 영자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촬영 전에 저희 그 해돌 카페 투표 공지를 좀 해놓으셨었어요. 세훈씨 상대방의 자녀 유무 신경 쓰인다와 상관없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본인의 사연과 함께 의견을 남겨주셨단 말이죠. 보셨나요? 그 내용들 다? 아, 그럼 봤죠. 네. 네. 제가 썼는데. 그렇습니다. 해돌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그렇죠. 네. 네. 다양한 분들이 참여한 이번 끝장 토론 투표에서 그 1위로 뽑힌 내용은 뭐였을까? 뭐 상관없다. 그다음에 무자녀만 만나고 싶다. 한 명은 괜찮다. 그다음에 2명까지 괜찮다. 마지막으로 3명 이상도 괜찮다였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항목이 하나가 이제 무자녀이거나 비양육이면 괜찮다라는 이제 항목도 있었어요. 네네. 네. 1위로 뽑힌 게 어떤 답이었습니까? 아, 한 명까지는 괜찮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응답률이 네. 많았던 거네요. 그러면 2위는 혹시 어떤 거였는지? 그러니까 2위는 그 무자녀이거나 또는 비양육이면 상관없다. 예. 3위는 뭔가요? 3위는 아주 정말 근소한 차이예요. 1, 2, 3위가 근소한 차이인데 그 무자녀만 만나고 싶다가 256표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자녀 유무가 상관이 없다가 4위였고요. 그 다음에 5위, 2명까지 가능하다가 5위, 그 다음에 3명 이상도 가능하다가 6위를 차지했는데 그 2명까지는 58명, 3명까지 가능하다는 19명으로 상당히 이제 좀 자녀 수가 많을수록 투표 수가 저조한 현상을 보였습니다. 전체 투표수를 양자택일 토론의 비율로 따지게 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뭐 둘 다 상관없다는 그 양쪽을 이제 택한 답변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 518대 345표의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해돌 카페 회원들은 투표 토론에서 자녀의 유무가 신경 쓰인다는 의견이 좀 우세했습니다. 표 차이가 꽤 나는 것 같죠? 해돌 카페 그 회원님들이 어떤 의견으로 이런 투표를 했는지 저희가 이제 사연 댓글을 좀 모아봤거든요. 올라온 댓글 중에서 하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의 진정한 사랑은 솔직히 희박하다. 결정사처럼 요즘 시대의 사랑은 거래와 마찬가지다. 남자의 입장에서 본인이 결혼 생각이 있는데 만나는 여자가 애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유전자도 아닌데 키워야 한다? 그런 생활이 남자에게 과연 행복할까? 그 여자와 애는 과연 그 정도의 희생을 하는 남자에게 행복감을 계속해서 충전시켜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매력적이고 능력도 갖춘 남자라면 그런 결혼 생활을 얼마나 할까? 대부분 자기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아 결혼하지 굳이 자신의 유전자가 아닌 사람과의 결혼을 하는 사람은 없을 듯요. 여자 입장에서는 워낙에야 드라마로 인해 내가 애가 있어도 나만을 사랑해줄 수 있을 거야 라고 드라마틱한 상상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남자 입장에서 나의 유전자도 아닌데 연애는 가능해도 결혼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혼 생활이 과연 행복할까? 요즘 유행하는 퐁퐁 베트남의 인생을 살듯 행복히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댓글은 죄송합니다만 아마도 남자라면 이런 생각들이 보편적일 듯요. 굉장히 디테일하면서도 좀 세심하게 댓글을 좀 남겨주신 회원님이신데 직접 이 댓글을 읽어주신 고니님께서는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저랑 생각이 약간 좀 다르신 분 같아요. 고니님과는 다르다. 예. 여기 보면 남자 입장에서 내 유전자도 아닌데 결혼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분은. 근데 저는 반대로 내 유전자는 아니지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라면 그 아이도 내가 정말 가슴으로 난 아이처럼 생각을 하면서 사랑해주면 이 사람도 그거에 비춰서 저를 더 사랑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있어서 개인적으로. 우리 어흥님께서는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신가요? 저는 이제 뭐 지금 와이프가 애가 있다 그래서 이 애를 잘 키울까 보다는 저도 이제 그전 애들이 있기 때문에 미안했죠, 그 애들한테. 저는 비양육인데 걔들을 안 키우고 있는데 이 새로운 세혼을 하면서 새로운 와이프의 아이들을 제가 키운다는 게 조금 죄책감이 좀 들었어요, 저희 애들한테. 그래도 내가 택한 길이고 잘 키우고 나중에 저희 애들하고 지금 키우는 애들하고 친형제처럼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분이 생각했던 부분도 저도 생각을 했죠. 근데 이분은 이제 행복할까 하는데 저는 행복하다는 보다는 우리 애들한테 좀 미안함이 많이 들었던 거죠. 정글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저는 애초에 결혼 안 했겠죠.
만나지도 않겠죠. 그래서 왜냐면 이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제가 죄인 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눈치만 보게 될 것 같고, 괜히 미안할 것 같으니까 애초에 안 만날 것 같아요. 시작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영자님께서는 참 많은 거를 봐 오셨을 텐데, 그리고 또 자녀가 또 있으신 상태에서 결혼도 하셨었고, 네.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여기 이제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남의 자식 키우는 거 싫어한다라는 게 보편적일 것이라고 이제 적어놨어요. 자, 우리나라 통계에 보면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이혼했을 때 엄마들이 양육하는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한 7, 80% 이상 여자들이,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재혼을 안 하나요?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재혼한 사람들은 희생을 하는 남자들인가요? 그 자녀를 양육하는 여자들하고 남자들이 결혼하기 싫어한다라는 전제를 붙여버리면 남자들은 가뜩이나 지금 결혼할 그 여성이 없는데 더 결혼을 못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카페에서 보면 자녀 있는 여성 회원분들하고 재혼하는 남자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카페에도 실제로 그 양육하는 그 여성 회원들이 훨씬 많아요. 이분들이 세혼한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보편적인 의견은 아니다라는 점. 또 뭐 좀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네네네. 정말 고민되는 문제네요. 서로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하게 되면 내가 경제력도 없는데 내 자식까지 키워달라는 게 염치도 없어 보이고 그분도 자식 있는 상태라면 내 새끼한테 더 잘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재혼하는 건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경제력이 있고 할 때 재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경제력에 좀 포커스가 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아이를 키워야 된다라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여성 회원님의 덧글인 것 같은데 같은 여자로서 정글님은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와 닿으시나요? 경제력도 솔직히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애들도 요즘에 물어보면은 돈이 없어도 잘 놀아주는 부모가 좋은지 아니면은 잘 못 놀아주지만 돈이 많은 부모가 좋은지 물어봤을 때 애들도 돈 많은 부모가 좋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그 기사.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근데 그래 오빠가 경제력은 솔직히 더 뛰어나긴 해요. 저는 지금 경제활동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그 전에 한번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이제 싸웠을 때 애를 데리고 재혼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눈치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빠가 그랬어요. 이제 너랑 우리는 그 이제 가족이 됐기 때문에 가족을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에 되게 좀 많이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오빠가 그 뱉었던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키려고도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잘생겨 보이시는데. 친하게 지냅시다. 이때 따라가려면 많이 먹었습니다. 전 형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저는 아까였죠. 저는 제가 먼저 인사드리려 했었는데. 어흥님께서는 요거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신지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듣고 싶네요. 경제력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네. 네, 더군다나 저는 이제 또 비양육이지만은 애들 양육비를 주는 상태고 제가 재혼을 생각한 게 이혼을 하고 나서 초반에는 뭐 잘 벌거나 내 나이 또래에서 뭐 많이 벌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때는 저 혼자 벌고 양육비 보내고 모으지도 않았어요. 그냥 혼자 쓰기 바빴던 거고 되게 힘들게 지냈거든요. 바둥바둥. 이제 세월이 지나고 어떻게 일 좀 잘 풀려가지고 또래들이 못 버는 돈을 벌고 제가 좀 삶의 여유가 좀 좋아지니까는 그때 이제 재혼 생각 들더라고요. 와이프의 경제력은 크게 비중을 안 뒀어요. 연애하면서 와이프가 이제 애를 키우고 그런 것도 알았던 거고 또 우리 초반에 일했기 때문에 향후 뭐 몇 년 정도는 나 혼자 벌어서 독박으로 경제적으로 책임져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기 때문에 애기도 낳고 재혼한 거고요. 그 얘기는 이제 처음 만날 때 얼굴만 봤다, 외모만 봤다 이 얘기네요. 아니죠. 저는 지금 어흥님한테 그냥 개인적인 질문 하나를 꼭 드리고 싶은 아니 질문이라면 궁금한 건데 양육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 핏줄인 아이 만날 때와 정글님과 세혼을 하시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키우는 자녀가 또 이제 내 자식들이 생겼잖아요. 나는 둘 사이에서 쓰는 비용이 똑같다. 저는 지금 상태는 오히려 더 많을 거예요. 지금 키우는 애들이. 그렇죠. 이쪽이 그럴 수밖에 더 없죠. 네, 키우는 자녀한테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 애들은 만나봤자 한 달에 지금 한두 번이에요. 커가지고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이제는요. 아니 제가 재혼을 한 걸 알고 얘기를 아니까 조금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 여자친구 생긴 거야. 애들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기잖아. 아빠 엄마한테 연락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용돈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연락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고
지금 우리는 또 먹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네. 지금 이제 애들하고는 뭐 먹는 거나 이제 그런 쪽으로는 지금 더 쓸 거예요. 저 자체가 그래요. 우리 애들은 애들이지만은 내가 현재 책임지고 내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한테 먼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마인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기 어흥님 입장 들어봤는데 정불님 입장에서는 그 남편분이 자녀들 면접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근데 면접은 의무이기 때문에 저도 면접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면접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권리이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날짜에 면접을 보내거든요. 2주에 한 번씩. 근데 오빠는 정해진 날짜가 아닌 그냥 보고 싶을 때 보러 가는 상황이라서 한 번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주말에 이제 같이 당연히 보내겠구나 해갖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를 보러 간다고 그랬을 때 저는 조금 난감한 상황? 그러니까 얘기를 조금 미리 해줬으면은 그럼 혼자 이렇게 뭐 하고 있으면 되겠구나 생각을 할 텐데 갑자기 나 애들 보러 가야 돼 이러면은 이제 그런 상황이 조금 난감하고 한 번은 또 보러 가는 것까지는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전처 문제? 그러니까 전처가 저랑 같이 만나는 거는 싫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애들까지도 같은 또래니까 이제 오빠가 같이 데리고 가서 놀려고 하면은 이제 애들한테까지 하는 건 되게 솔직히 기분이 좀 많이 나쁘더라고요. 이해가 되면서도 좀 어려운 문제네요. 네. 저는 여기서 많은 걸 배워요. 요즘 많은 걸 배웁니다. 간접 체험을 하고 네, 있죠? 간접 체험하고 있어요. 전 뭐 이미 한 몇 번 갔다 왔어요, 벌써. 네. 저도 소개 하나 해드릴게요. 네. 통상적으로 무자녀 분들은 무자녀 선호,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있는 분을 선호하시는 것 같네요. 또 하나는 저는 미혼이라 무자녀가 좋겠지만 어느 정도 경제력이 된다면 비양육이나 한 자녀 양육은 괜찮을 것 같아요. 경제력이 된다고 해도 아이가 새엄마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힘들 테니 아이가 어느 정도 큰 집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사람과 연락이 끊어진 경우라거나 사별의 경우 그 아이를 온전히 내 아이로 품을 수 있다면 한 명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무자녀 선호합니다. 얼추 좀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고요. 뭐 다른 내용들도 있을까요? 네, 또 이런 답변도 있네요. 네. 양육자도 상관없는데 보통 남성분들은 양육을 부모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로 인해 상대방은 어느 순간 서운함과 불편함이 다 생기고 혼자 양육하는 사람 입장에선 결국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 눈치만 자꾸 보이는 관계가 돼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2번 니은 시을 보면서도 오국님 입장 너무 공감, 닉네임이구나. 오국님 입장 너무 공감 가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니은 시을 리을? 이게 닉네임이죠? 나는 솔로 아닌가요? 나는 솔로. 아. 나는 솔로의 솔로의 오키. 옥수님. 그 이거 프로그램에서 그냥 읽어도 돼요. 그래요? 그 다음 댓글도 네. 어찌 되었든 아이들이 힘겨워하거나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마지막 댓글은 저도 남친 아이 4명, 저는 1명, 합치면 5. 상대방을 사랑하면 다른 이유는 하나도 걸림돌이 어떤데요? 3년째 잘 만나고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살림을 합쳐가지고 아이가 5이 됐어요. 네. 그러면 어른들의 아이 5이면 7 식구잖아요. 그런데 또 3년째 잘 만나.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 저기 웃긴 게 아니라 너무 대단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카페에서 3명은 정말 많아요. 네. 뭐 2명 키우고 1명 키우고 해서 합쳐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분들도 많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금전적인 이유들에 대한 답변이 꽤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돈이 많은 수천억대의 자산가라면 아이의 유무는 상관없어질까요? 아니 수천억이면 뭐 애들이 뭐 10명이든 20명이든 의자왕이든 뭔 상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그래도 조금 이제 돈이 좀 재력 있는 분으로 해서 그 상대방 자산이 50억 이상이라면 그 상대방의 자녀 유무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투표를 해봤어요. 네네네. 1위는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네, 1명은 괜찮아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놀랍게도 사실 놀랍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네, 전체 투표 수는 그 324표 대 그 241표로 자녀 유무에 신경 안 쓴다가 우세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산, 재력을 그 감안하지 않았을 때는
자녀 유무를 신경 쓴다가 네. 우세했고 상대방이 자산가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녀 유무를 신경 쓰지 않는다가 우세했습니다. 그만큼 경제력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죠. 심지어 그 20대들 요즘 결혼 안 하겠다라는 청년들이 가장 큰 이유를 꼽는 게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고니님은 본인이 50억이 있다. 네. 아, 오히려 여성분이 네. 50억이 있는 자산가예요. 네. 어떠실 것 같아요? 아이가 근데 한 2명, 3명 있다고 치고 정말 저는 충성을 다할 충성을 다하신다. 아, 그럼 충성해야죠. 이게 당연한 거죠. 굉장히 좀 재밌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예. 오늘 어떠셨습니까? 일단 어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되게 재미있었고요. 사실상 지금 세월을 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조금 더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다시 이런 내용을 들으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초심을 되살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우리 점벌님께서는요? 같은 입장 처지에 있는 사람을 해돌이라는 카페에서 만나서 세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축복받을 일이기도 하고 저도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은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신 것도 되게 감사하고 이런 주제라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저희 태어난 애기 조금 크면은 같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재밌게 진행이 된 거는 우리 작가님들 덕이에요. 네. 너무나 지금 저희 방송 청취자들 중에서도 여자분이신데 아이 3명을 키우시는 분인데 미혼 남자분과 연애를 지금 알콩달콩 잘하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되게 높으세요. 그 연애에 대한. 그래서 단순히 그 연애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의 경제력보다는 그 사람이 먼저 보인다고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연애와 그 세혼의 그 경계선상에서 현실의 문제가 좀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돌싱들이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자녀 유무, 근데 자녀가 몇 명인지 그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이고요. 그 돌싱글즈 계속 봤다시피 자녀를 공개하고 나서 사람들이 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네, 제가 투표 설문할 때도 다 변했습니다. 그만큼 자녀는 우리 돌싱들한테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것과 더불어 경제력도 상당한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슬슬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해돌TV 공식 마무리입니다. 우리 돌싱 대표 고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한 줄 평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유명한 문구인데요. 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어흥님. 네. 지레 겁먹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움직여보자. 너무 여기에 치우쳐 있으면요. 자기 되게 좋은데 이런 쪽에 뭐 따지셔서는 후회하지 말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고 마음 가면은 일단은 본능대로 해보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좋은 말씀입니다. 자, 다음 정벌님. 절대 바람, 도박, 술, 상사, 전적 있는 사람 절대 재혼하면 안 되는 걸로. 아예 전적이 아예 없던 사람. 네. 지금 어흥님은 그런 전적이 없는 분이신 없어요. 거죠? 없어서 맞는 없으니까. 거죠. 네. 없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영자님께서도 한 말씀. 한 줄 평이죠? 네, 한 줄 평입니다. 50억. 한 줄 평 50억. 아, 50억?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려면 돈 많은 사람과 남녀 구분 없이 돈 많은 사람과 좀 어렵게 사는 사람이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끼리 하는 건 뭐 괜찮지. 어려운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정말 결혼 생활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과 좀 그 어려운 사람이 결혼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소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한 줄 평을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전에 그 댓글에서도 나왔던 건데 어떤 선택은 어른들의 몫이겠지만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 댓글 하나가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우선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거를 이제 한 줄 평으로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멋있어. 아, 당연하죠. MC니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해돌 카페 회원님들 덕분에 더 풍성하고 알찬 시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회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카페를 통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던 저희 해돌 카페 회원님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해돌TV는 다음 편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걸로 약속을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뭐지? 감사합니다. 매번 반가워요. 나왜 이렇게 반가운지 몰라.